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갈지, 누구한테서 나갈지, 이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돈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죠. 후천시대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차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줄 것이냐? 짐승과 인간과 틀린 것은 요래 살아도 뭐로 할지는 않습니다. 네 삶이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3년만 노력을 해라. 네 삶은 전부 다 풀어줄 것이니 헐뜯어도 관계는 없는데 네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인제는 잔재주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을 어려움을 풀려면 3년은 노력을 해야 돼. 학교 많이 나왔다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지금 옳은 거를 안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 채찍을 네가 맞는다라는 걸 알아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찾고 드리는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돈이 안 오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조금 우리가 잡아가고 나서 이걸 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면은 뜬구름 잡는 꼴이 되니까. 돈이 뭐냐 하면 모든 에너지의 결집판이 돈입니다. 운용의 묘를 돈이라는 여기에 경제라는 데다가 다 묶어서 운용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제가 어떤 것이냐? 이 백성의 피와 땀이고 인류의 희생의 소산물이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의 주인은 누구냐면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희생의 주인이에요. 경제는 희생의 소산물이다 이 말이죠. 조상들도 희생을 했고 선배들도 희생을 했고 모든 죽어간 이 애국자들도 희생을 했고 모든 노동자들도 희생을 했고 희생이 있어야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제는 하늘이 점지하고 백성들의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갈지 누구한테서 나갈지 이게 다 정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한테 돈이 갔느냐 하면 돈을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죠. 돈을 아끼는 사람, 무식해도 좋습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갔어요. 나는 돈이 제일 좋다 임마 그래. 이렇게 아주 무식했단 말이죠. 인생에 돈이다가 그래 나는 돈이 다다. 이런 사람한테 돈이 갔어요. 이게 과거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이 돈들이 만들어졌느냐? 백성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속에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죠. 왜? 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끼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니까 어떻게 됐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돈을 멀리하고 나는 지식을 아주 선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 이 사람들이 지식을 선호하고 지식을 내 목숨보다 더 아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식을 갖추게 그런 일이 다 일어났던 겁니다. 지식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목숨보다.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됐습니다. 인류에 있는 지식을 끌어다 모아갖고 내한테 전부 다 흡수되게끔 해줬다 이 말이죠. 돈을 아끼던 사람은 돈을 가졌고 근데 불평할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자연은 그렇게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돈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으면 됐지 임마. 요래 되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열심히 했지. 우리는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돈은 우리한테 없다 그러지. 쇠가 빠지 누가 일하라 돼 임마. 너도 돈 좋아했으면 돈 줬지. 요래 된 거에 우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일하는 사람은 일을 했고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지식을 갖췄고 돈을 욕심낸 사람은 돈을 가졌다. 이게 선천시대입니다. 그 선천시대에 그렇게 해줬는데 오늘 지금 왜 헷갈리느냐면 후천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선천 후천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지 창조 이래로 선천, 원시 반본까지 후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억만 년 이렇게 아주 우리가 진화 발전하는데도 전부 다 선천시대예요.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선천 후천이 바뀌어야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요 중간을 놓고 선천 후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천지 창조 이래로 70% 세상이 운용이 될 때까지가 선천이라 하고 원시 반본할 때까지 30% 남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이 세상에 빛이 나는 것이지 인자는 뭐를 생산한다라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이래로 이 지상에다가 이만큼 금땡이도 많이 갖다 올려놓은 적도 없고 지식을 많이 배출해 놓은 적도 없고 경제도 많이 이루어 놓은 적도 없고 모순을 많이 일으키는 적도 없고 뭐든지 이 세상에 다 빚어놨다 이 말이죠. 논리도 어마어마하게 빚어놨습니다. 이 종교의 논리, 신앙의 논리, 정신적인 논리,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원칙의 논리를 엄청나게 빚어놓은 세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선천시대 마지막이 될 때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가 있을 때다. 2012년 동지까지로 하여금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지구 종말까지 이야기하고 지구가 어떻게 돼갖고 파괴된다라고 해갖고 전부 다 죽을까봐 소금도 사놓고 아니 지구가 종말한데 소금 사놓는다고 네가 사나 참 멍청한 생각들을 했어요. 아니 종말하면 가만 그냥 놀다가 웃다가 죽으면 되지. 지구 종말이라는 선천시대가 끝나는 걸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 논리의 시대가 끝난다. 응? 자연의 법치의 시대가 돌아온다. 이것이 선천시대 마감하고 후천시대가 열린다. 돈 묻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간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이게 풀려야 돈이라는 것도 바르게 만지면 이것은 과학 중에 과학이 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돈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인자는 바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후천시대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욕심으로 돈을 가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놓은 게 선천시대고 후천시대가 되면 이 돈을 바르게 써야 되니까 좀 내놔 볼래 이런 시대예요. 창고지기들이 바르게 가지고 있었지만 돈을 욕심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식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돈이라야 돼. 이래야 지킬 수가 있어. 이래갖고 창고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돈을 못 써. 이때까지 돈을 가진 사람은 돈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돈을 가지고 있지. 후천시대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차게 넘어갑니다. 돈을 잘 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돈 잘 쓸 줄 아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돈 주면 돈 잘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보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돈 안 줘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금만 이 패러다임을 정리를 해가지고 물리가 터지면 최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거지 무식한 사람은 돈을 쓸 줄을 몰라. 내한테 돈을 줘봐도 어떻게 쓰느냐 하면 금이나 살까 저쪽에 가서 뭐 어떻게 비싸게 저쪽에 저 코브라 눈가리를 비싸게 빼물까 뭐 이런 거나 하고 너물 갖다 줘 뿌릴까 이런 줄 줄은 알아도 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줄 것 같으면 네가 왜 주냐. 돈은 잘 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지금 창출해 놓은 겁니다. 이제부터 돈 쓰는 법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거냐. 희생자들의 한이 담겨 갖고 있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자들, 모든 인류의 희생자들의 한이 오늘날의 물질로 바꿔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모두 희생자들을 이게 전부 다 그 에너지를 먹고 자란 것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기술이고 오늘날의 과학이고 이런 것들이 희생을 먹고 자란 겁니다. 우리 선조님들부터 역대의 우리 조상들까지 이 희생을 먹고 이런 게 자란 걸 이걸 바르게 쓸 줄 아느냐. 이걸 바르게 쓸 줄을 알 때 너희들이 참지식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한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선지식이 될 것이며 인류의 한이 이 썰이 갖고 있는 이 깊이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연을 깨칠 것이며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을 이제 운용을 할 것인데 운용을 이 모든 이 신들이 이제 돈을 운용을 합니다. 이때까지 돈 벌라 하는 데다가 주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돈이 운용되게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이 돈을 쓸 것이냐. 돈을 아는 자가 이제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이 쓰게 해줄 거니까. 지식인은 모름지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돈을 벌려고 하면 너는 무식자예요. 이때 돈 벌려고 한 사람은 무식인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을 한테 돈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지식을 갖춰놔 놓고 나는 지식을 갖춰 보니까 손해 본 것 같다. 나도 돈 할란다. 이런다고 해서 지금 그런다고 돈 안 줘요. 처음에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었어야 돈을 주는 거지. 지금은 그 비틀은 거잖아요. 이념을 가져라. 지식인들은 이념을 갖는 게 생명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념을 가져라 이 말이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이념을 지금부터 정리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 줍니다. 당신들이 이념을 행하고자 하는데 돈이 이동된다. 요거예요. 지금 요 대기업들 있죠. 돈 많죠. 그죠? 돈이 많든 어쨌든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념을 세우고부터 팽창을 해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아주 어려웠을 때 우리는 먹고 살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노력을 하니까 조금 힘을 갖췄죠. 이렇게 힘 갖췄는데 어떤 자들은 힘 갖췄는 데서 잘 먹고 살고 그냥 어떤 자는 힘을 조금 갖추니까 여기서부터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념을 세웠습니다. 이념을 세운 자들은 전부 다 이걸 팽창하도록 사람도 주고 인재도 주고 경제도 주고 이래갖고 팽창된 것이 오늘날의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은 그렇게 일어선 겁니다. 이념을 더 크고 아주 지적으로 더 깊이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지적인 이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발표한 사람은 엄청난 지금 팽창을 시켜줘 갖고 경제도 많이 가지게 하고 이 지식인들도 글로 전부 다 보내줬어요. 인재를 글로 보내줬다 이 말이죠. 이념을 작게 가졌으면 작게 주었고 크게 가졌으면 크게 주었고 이래갖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인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념을 가진 자에게 그만한 힘을 주고 운용을 하도록 만들어 줬다. 만들어 줬는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왜 힘을 못 쓰느냐. 이념을 팽개쳤습니다. 이념을 가졌으니까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 줬는데 힘을 만들어 가는 이 과정에서 이념을 놔버리고 욕심으로 돌아선 거죠. 요래 되니까 힘을 가져서 돼. 너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이 힘을 쓸 수 있는 이념을 계속 우리는 살려왔어야 되는데 이념을 놓고 딴 데로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네가 그도 못 서게 한다 이 말이죠. 이념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지 백성들의 피와 땀이고 희생물은 이념을 행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빛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지금 놔버렸으니까 너가 그 돈을 쓸 수 있고 운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지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돈이 아무리 내가 쓸 수 있게 해놔도 네가 이 돈 못 씁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내한테 그런 자격이 없게 해놨느냐? 있게 해놨는데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죠.
못 쓰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지혜가 안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 지표를 열어갖고 우리가 돈을 운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요걸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날 지식인들이 해야 돼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패러다임이 나옵니까? 새로운 지표를 여는 건 지식인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경제는 지식인들이 쓸 겁니다. 그러면 저 열심히 일한 백성들은요, 지식인들이 이걸 돌려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백성들한테 이것이 돈이 다 돌아가요. 쓸 수 있도록. 백성들도, 그럼 기업인은 안 씁니까? 기업인들도 쓰죠. 지식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이 경제를 움직여서 아주 빛나는 일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빛나는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 이 경제를 운용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다른 것이, 선천시대는 힘의 논리로 뭐든지 이룰 수 있었지만, 이루는 시대지만, 후천시대는 이걸 운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 힘의 논리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힘의 논리는 깨집니다. 지혜를 열어갖고 아주 사회를 맑히고 빛나는 일을 하는데 모든 힘을 다 돌릴 거거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간다든지 욕심을 내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싹 긋습니다. 이건 100% 긋습니다. 97%만 긋고 3% 난간 게 아니고 순수만 있는 거지 100% 긋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새로이 당신들이 새로운 노력을 안 하고 그걸 유지하고 내가 지금 세상을 운용하게끔 놔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싹 긋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너희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다 긋습니다. 이게 천지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까지 해놓고 일반적으로 가자고요. 너무 내가 작은 소리는 할 수가 없었고 큰 거는 풀어놓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가자고. 우리 사회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줄 것이냐. 너가 사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것이다. 돈 벌려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내 일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 돈을 준다. 정확하게 줍니다.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한테 돈 안 줘요. 사회에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한다면 너한테 돈은 분명히 줍니다. 네가 쓰는데 모질하지 않게 준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법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을 바르게 찾아서 즐겁게 하기 위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전부 다 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요 딱 한마디 내가 여기서 잡아줄게요. 이 초장에 내가 가르쳐 준 법문인데, 이 컵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장에 일을 갑니다. 일을 가는데 두 사람이 일을 가요. 오늘날 이 사회에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을 가요. 돈을 받아가 먹고 살려고 일을 가고, 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가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지금 일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2번이죠. 1번인 사람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이만큼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일을 가고 있느냐. 먹고 살라고 일을 가요. 네 딱 먹고 살 것만 줍니다. 더 이상 바라면 바라는 만큼 채찍을 치는 거예요. 왜? 네가 아니한 짓을 욕심내고 있는 거죠. 먹고 살면 됐지 않냐 이놈아. 이 나라에 지금 못 먹고 살게 지금 사는 사람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든 먹고 사는 거는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욕심내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자 하니까 먹고 살라고 일가는 그만큼 그 질량의 일을 낸 사람이 누리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죠.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또 어떻게 일을 가냐. 먹고 살라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는 게 이 컵을 만들러 가는 거니까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 갖고 있냐.
이 사람 또 8시간 일 시키고 100만 원 준다면 이 사람 또 8시간 일 시키고 100만 원 줘요. 내가 덜 받을게요 하도 덜 줄 수가 없어. 똑같이 해준다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사람은 아주 즐거워서 일하고 이 사람 먹고 살라고 일하니까 힘이 들어요. 일을 하는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8시간 일을 해도 이 사람은 힘들게 돼 있고 이 사람은 힘이 안 들어 일하는 게. 요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자연에서 힘을 줘가지고 힘이 안 들어. 이 사람은 먹고 살러 가니까 자연의 힘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동물의 근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3년만 노력을 하고 있으면 니는 먹고 살라고 노력하고 니는 이 사회를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3년 뒤에는 이 사람은 지혜가 나오고 이 사람은 힘이 들어가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돼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지혜가 나와서 더 좋은 환경이 지금 계속 나는 발전하고 있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을 하지만 이 사람은 제자리 머물고 있는 지금 요 꼴이 딱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야 된다. 이왕 너희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갖고 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살고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 근본을 모르고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나는 10년이 가도 그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만지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뭔가를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났지 안 그러면 개돼지로 태어났을 겁니다. 짐승과 인간과 틀린 것은 동물은 아무리 똑똑하게 발달을 시켜도 이념이라는 걸 갖지 못하고 인간은 성장을 하면서 이념을 갖는다라는 사실이거든. 어릴 때는 꿈을 키우고 성장을 하면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고 내 자신을 해탈하고 내 기운을 밝혀갖고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살기 좋게 해줄 것이냐. 앞으로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옵니다. 고생 끝에 낙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낙을 갖느냐. 즐거운 일이 요렇게 사는 사람, 후자 2번으로 사는 사람, 3년만 요렇게 노력을 해라. 너의 인생은 아주 빛나고 살기가 좋아지고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니 요겁니다. 요렇게 안 살면 요래 살아도 뭐로 할지는 않습니다. 네 삶이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답은 내가 주었다. 요렇게 살았는데 살기가 어렵다. 내한테 오너라. 내가 책임지마. 책임을 져도 질 테니까 네 삶은 분명히 살기가 좋아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지적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요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살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가 윤이 나, 빛이 나. 네 말이 세상이 변해. 네 행동이 세상을 빛나게 한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네 삶은 스스로 좋아질 테니까. 지금 노동자에서 비유를 했지만 이것은 지식인까지 이 지도자까지 다 치는 겁니다. 이게 홍익인간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불태운다. 나는 스스로 빛나리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것이 홍익이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할 때 존재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너의 존재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그 식당의 좀 주방에 이래 그릇식죠. 이런 아주 천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또한 그릇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네가 노력을 한다면 너도 빛날 것이고 3년만 노력을 해라. 네 삶은
전부 다 풀어줄 것이니. 우리가 사회는 내가 방향성을 네가 놓지 않아도 형성돼 갖고 있는 사회에서 너를 이끌게 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이끄냐? 내가 어디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너 주위의 환경이 그쪽으로 몰아줄 것이라. 다 몰아줍니다. 이렇게 살살 어렵지 않게끔 몰아주는데 내가 어디에 딱 모나게 어디로 갈라 그런단 말이죠. 이때부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몰아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몰아주는 대로. 그러면 내가 예능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예능에 재능이 있는 거를 보고 살살 누가 몰아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기술에 재능이 있다. 그 방향으로 살살 누가 몰아줍니다.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말이 들어오던 자꾸 이렇게 몰아주면 그걸로 살살 가면 돼요. 그럼 이 사회가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리듬성이 맞게끔 해가지고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반항성을 가지면 반항성을 가지는 걸 상대한테 주위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다면 이건 진로가 바뀌도 돼요. 왜? 우수하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주위가 합의가 되면 하늘에서 네 진로를 바꿔줍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시키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라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자초해갖고 조금 니한테 주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자연에서 이렇게 인연법으로 해서 이끌어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데서 네가 털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간 것이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포착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식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겁니다. 자연은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미래를 위해서 저마다 소질을 그렇게 맞게끔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은 어떠한 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신들이에요. 영혼 신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신들인데 이 육신을 쓰고 지금 이 지상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 세상에 출몰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발전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불만 없이 전부 다 소화해가며 간다면 어려워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진로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위에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우리를 이해를 못 시켜갖고 이끌다 보니까 이것이 반발이 일어났고 이것이 싸우다 보니까 집안에 굉장히 아주 빚이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 이렇게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이 말은 이해를 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왜? 우리가 경험한 거를 후손들이 다시 하게 한다는 것은 너 의무를 안 한 겁니다. 우리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노인들이 왜 내가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하고 이 분리가 되고 우리가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구석에 처박히고 실바하러 간다며? 뭐 그런데 이래 가가지고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걸음이 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모실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줄 때 노력을 할 때만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논리로 잣대를 갖다 대갖고 눌리려 하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 빚은 항상 돌아옵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하고 전부 다 내 방법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짓눌리고 그래 내 말 안 듣는다고 전부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 인생을 살으라고 지금 후배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었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자초를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게 사라지는 게 지금 노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노후를 걱정을 안 하려면 최고의 재테크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후 걱정을 안 해도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네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네 자손과 후배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사람. 뇌를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들 때 네 삶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후 재테크 뭐 하고 돈 모아가지고 살라 그런다라고 하는데 돈을 모아갖고 노후를 사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게도 안 해주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묘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끔 안 해줍니다. 모아놓으면 있죠. 정확하게 네가 못 이길 만큼 어떤 일이 있어갖고 여기 딱 없어지게 하고 또 없는 데서 살게 하지 절대로 네가 모았다고 그 돈 갖고 살게 안 해준다 이 말이야. 네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갖다가 하나 털어놓으면 이거 모아놓은 거 그거 나가고 또 지금부터 인생은 살아야 돼. 그래 안 해줘. 돈 모으려고 들지 마.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라. 행기 없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네 인생은 지금부터 풀린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 이제 사업 방향성 가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얻은 방향을 지금 털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 주어진 걸 잘 흡수를 하고 가면 돼. 내 앞에 주어진 것만 흡수를 하면서 가면 언제 네가 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흡수하는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때 이 방향성이 이게 맞다라고 계산을 한 것은 다른 것들이 지금 정보가 들어와 봐야지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인데 내가 먼저 털어버리면 너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이런 환경을 줬다면 이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라. 또 시간이 지나니 이런 환경으로 변하게 준다. 그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라. 또 변화를 주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흡수하면서 요렇게만 노력을 하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뭐를 벌써 안다고 앞을 잣대를 대갖고 그걸 방향을 안다고 글로 가려고 그러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주고 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니까 오는 대로 흡수만 하고 있으면 실력이 갖추어진다. 그 실력에 따라가지고 너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정확하게 인연법으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크지도 않아놓고 방향 정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크고 나서 큰 눈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지. 작은 눈으로 방향을 보고 일로 간다고 틀어버리면 너는 잣대를 잘못 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너부터 갖추어라. 아무것도 방향 잡지 말고 주어지는 환경을 흡수하는 게 갖추는 겁니다. 반항하지 않고 올리그러니 하지 않고 주어지는 환경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요것이 나를 갖추는 거예요. 요것만 갖추고 있으면 사회가 정확하게 네 인연법으로 해갖고 어떤 이치와 방향과 정해가지고 전부 다 내 인연법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움직여지니까 이제 그런 것 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한테 이 경제력을 대주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지요. 그럼 부모 말을 70% 따라가야 됩니다. 요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허투루 놨을 때 네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한테 경제력을 어디서 대주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내하고 좀 틀린 생각이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은 70% 듣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 대학에 가면은 그 부전공이 있죠. 전공이 있고 부전공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3대 7의 법칙이에요. 전공은 70%, 부전공은 30% 하면 됩니다. 네, 요게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내한테 경제를 대주면 부모님이 쳐다보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부모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회에서 내한테 이렇게 경제를 대주 부모님은 하나도 안 대준다. 근데 부모님이 경제를 하나도 안 주면서 이래라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으면 됩니다. 부모님 말 듣지만 부모님이 지금 경제를 안 대주잖아요. 그럼 저쪽에 목사님이 경제를 다 대줘.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따르면 됩니다. 에너지를 누가 내한테 이렇게 지금 주면서 이렇게 내를 관리해 주느냐. 이분의 말을 70%는 분명히 이분 겁니다. 내가 따라가야만 돼. 여기 이제 길을 이끌어주는 이 정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이 싹 떴다면 이거는 30%를 하십시오. 이건 전공으로 하면서 이거를 조금씩 손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양보를 합니다. 정확하게 양보하게 돼가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이쪽을 70% 하고 부모님 것도 고려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자를 끊어버려야 돼요. 네 알아서 해라. 딱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경제를 뒷받침해 주느냐. 이것이 사회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힘을 거둬서 어디에서 나를 뒷받침을 해줄 때, 이럴 때 이쪽의 환경에 우리는 적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게 내한테 지금 경제를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말을 들어야 돼. 얼만큼? 70%. 네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경제를 뒷받침해 해주고 있는, 월급을 주면서 있다라는 건 회사에서 지금 내한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월급이라는 생각을 착각을 했던 겁니다. 성장을 할 때는 월급이 아니에요.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네가 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아주 그 이념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갖추어가면서 내가 조금 요런 데 생각이 있으면 한 30%는 좀 부적으로 뭔가를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일로 보탬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나중에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경제를 다 충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멋대로 가세요. 여기 바른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경제를 사에서도 안 주고 뒷받침해주는 저기 없다 이 말이죠. 저 소속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갖고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뒷받침을 하고 있으면 네 멋대로 가도 아무도 뭘 안 합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도 이제 좀 가져 들어가 보면 남편 앞으로 돈이 들어와가 경제가 들어와갖고 내한테 이래 부인한테 자꾸 주잖아요. 그럼 남편 말을 70% 무조건 호응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풀어가려고 그래야 되지. 경제는 남편한테 받으면서 바깥에 친구 말을 70% 거기다가 가면 남편이 썩 나요 안 나요? 요래 되면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꼬이는 거고, 부인이 이렇게 남편한테 경제를 대준다. 절대 부인 말을 70% 이상 들어야 돼. 딱 요렇게 가면 0.1mm도 틀리지 않게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뒤에서 대주고, 그 남편도 안 대주고, 부인도 안 대주고, 뭐 이렇게 우리 친구가 뒤에서 뒷바라지, 친구 말을 들으십시오. 스님 말을 들으려면 스님이 뒷바라지 하라. 요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스님이 뒷바라지 해주는 걸 내가 받으면서 가면 스님하고 많이 논하고 스님의 뜻한 바가 뭔지를 알고 이걸 내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70%를 반영을 해서 내 앞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것이지. 경제를 누가 뒷바라지를 지금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 이거를 바르게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연결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이 사회 모든 고리가 지금 경제하고 연결돼 갖고 있어요. 요거 한 개를 풀면서 다른 게 전부 다 풀린다라는 사실이죠. 조직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갖고 국민들을 내리쪼고 우리는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큼 약한 게 없어요. 국민이 깨가지고 국민이 바르게 살고 잘 살면요, 이거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 그 자리에 놔놓은 것도 일하라고 놔놓은 것이지, 네가 일을 바르게 안 하면 네부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질 테니까 인민재판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너는 그런 아니한 생각하지 마라.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거는 한 해가 한 해가 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앞으로 인자는 데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저 자리에서 뽐내고 있을 사람 뽐내고 있으라 그러고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사회. 인자는 국민이 깨어나서 이 사회를 바꿔야지.
그 자리에서 안 바꿔준다라고 그걸 대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너가 띠먹고 너가 권력을 장악하든 뭐 하든 우리만 바르게 가면 이 사회는 다 바뀝니다. 이게 국민의 힘이에요. 이제는 국민의 힘을 일으켜야 될 때지, 국민들이 기본적인 전부 다 지식인이 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지금 바르게 바뀌어야지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민이 무식하면 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지식과 무식이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학교 많이 나왔다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른 분별을 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많이 갖추어서도 내가 욕심을 내는 한 그 지식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절대 지식이 지혜로 발휘되지 않는다. 지식의 힘은 말이죠, 지혜로 발휘될 때 이 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갖추어도 지혜로 발휘되지 않으면 지식은 쌓여가 있는 게 불가하다 이 말이죠.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가 잘났다고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한 것이 정확하게 인민재판 해갖고 니를 실추시키면 시켰지, 지금은 말없이 고개를 내리깔고 내 일을 열심히 할 때 고개를 조금 숙이라 이 말이죠. 그러고 아무 말 없이 내 일을 열심히 해. 이 사람이 앞으로 빛날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제일 나중에 물을 겁니다. 네가 고개를 들고 빠딱빠딱 나오니까 자꾸 묻는 거거든요. 물으면 네가 말한 거는 딴 사람도 다 하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는 소리 정확하게 들어요. 이 사회 지도자라는 것이 딴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말을 해가 돼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당신은 시간 지나면 빛이 납니다. 사회가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할 말이 많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더욱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 달랐어. 사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할 말이 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이런 반성들을 해가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이 희생을 그냥 두겠구먼 안 하겠노라고, 열심히 앞으로 이 사회를 뜯어고친 데 노력하겠노라고, 이런 말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사과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세월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그 사람 있죠. 저 부모 있죠. 거기에 사과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다가 사과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들 하나하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죽어야 될 때는 그 이유를 찾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당신들도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사회만 자꾸 욕을 하고 있으면 좀 있으면 또 희한한 일이 네 집안에 온다는 것도 알아야지. 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웠을 때 하고, 또 병원에 눕고 이렇게 해도 이걸 모르고 있으니 죽어나갈 때 하고, 자연에서 너희 집안을 치러 들어오는 거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도 되는데 아리키줘도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니한테 벼락 떨어지는 거 보면 알지. 자연은 0.1mm도 틀리게 운영을 안 합니다. 네가 상처를 입고 네가 아플 때는 너희들 잘못이 있느니라.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더 아픈 매는 맞느니라. 이거는 맹세코, 이거는 대자연의 법칙이니까. 내가 아픔이 지금 있을 때 이 아픔을 디디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지. 사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사회를 욕하고 있다면 너는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집안에 올 것이야. 스스로 제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한때 뭐 대우를 안 해주고 뭐 저거가 어떻게 안 해줘서 이렇다느니 이러고 자꾸 하고 있으면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 하나로 지금 연결돼 갖고 운용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아픈 자들부터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아픈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픈 자들 뒤에는 또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플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사회 총체적인 그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인민재판이 이제 일어나는 이 시초가 지금 벌어지는 거니까 이 사회를 인자는 바르게 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 잘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왜 어렵고 더 안 되느냐면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 지금 어려워집니다. 왜냐? 니한테 주어진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건 열심히 안 하고 사회 잘못된 걸 쳐다보고 그것만 자꾸 입을 대고 욕하고 불만을 하고 있어요. 사회를 불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가 잘못된 걸 보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사회를 불만할 자격이 없어. 왜? 네가 이 사회를 일으켜 놓은 게 아니잖아. 저 재벌들이 돈을 갖다가 이동을 하고 뭐 빼돌렸는데 그래 네가 벌어놓은 돈이냐? 네끼 아니다 이 말이죠. 한데 거기에다 잣대를 대고 자꾸 입을 대고 네 할 일은 안 하고 있어. 네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태어날 시대만 해도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강산이 변하느냐? 100일에 강산이 변해. 100일에. 10년이 아니고 100일에 변한다니까. 그럼 네한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과 사회에 주는 환경이 엄청난 에너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네 DNA는 굉장히 성숙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하면서 흡수를 안 하고 지금 사회에다가 지금 내가 이 신경을 쓰고 그런 데다가 잣대를 대고 있으면 1년만 그렇게 해도 너는 엄청나게 뒤떨어집니다. 감각이. 사회를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감각이 뒤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뒤떨어진 데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엄청난 또 질량으로 내한테 이걸 흡수하라고 요하는 게 오게 되는데 이걸 뒤떨어진 상태에서는 흡수를 못해요. 네 앞길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저 공부할 때 수학 공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밀쳐놓고 딴짓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게 막 오죠. 이렇게 더 가면 갈수록 단위가 더 질량이 더 큰 게 오잖아요. 조금 이렇게 농띠지기고 나면 이제 진짜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이런 병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니한테 오는 거를 이거를 열심히 풀어가고 이걸 열심히 하면서 네가 이걸 노력을 한다면 3년이면 네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네 실력이 좋아지면 사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사람이 안 되면 너는 사회로부터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가 사회를 헐뜯는다고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는 건 네가 헐뜯어서 모르는 자가 헐뜯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아는 자가 이걸 조목조목 잘 이해를 시켜서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사회를 너무 그런데 이렇게 잣대를 대갖고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내한테 지금 주어진 인연들과 주어진 일들과 주어진 환경을 직시하고 3년만 열심히 노력을 하라. 공부를 주었으면 공부하는 것을 3년을 노력하고 어떤 사회에 내한테 어떤 인연들을 주어서 직업을 주었으면 직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거죠. 눈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이 자체가 네한테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네 공부예요. 이걸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연구하고 그걸 기록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3년만 노력을 하라는 거죠. 옳다 그르다 소리는 네 입으로 하지 마라. 네 기록으로는 남길 수 있어도 입으로 옳다 그르다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잣대입니다. 벌써 옳다 그르다 할 정도로 네가 분별력이 가져지지를 않았어. 지금 옳은 거를 안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 채찍을 네가 맞는다라는 걸 알아야지. 자연이 틀리게 운용한 적이 없으므로 네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잣대인지를 분명히 될 수 없다면 옳지 않다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맞는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안 가지고
내가 보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채찍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매를 버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없으면 내를 갖추어야지. 세상에 잘못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는 단 하나도 없으므로 네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공부하면서 뇌를 다스려 가라 이 말이죠. 멋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길문 열어줄 테니까.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저 밖에 저 청소부부터 대통령까지 전부 다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주부로 있다면 나도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내 갖춤을 갖고 있는 것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갖추고 있는 것은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사회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나요? 지금 갖추고 있는 것도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가 3년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회로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러면 이 지식인들이 지금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을 하는 준비를 이제부터 내가 사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느냐, 사회를 헐뜯고 있느냐, 요걸 보라는 거죠. 사회가 모순이 많다라는 것은 지식인이 할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헐뜯을 일이 많다면 이 사회는 지식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헐뜯고 있는 자는 지식을 놔버린 자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저는 이 모순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자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이게 지식인이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이 지금 나올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서강에 비칠 나라가 되는 것이지, 헐뜯어도 관계는 없는데 네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누구든지 크게 풀어줬지만 작게 가져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장에 나가서 일한다면 그 나가서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회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명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못 사는데도 이게 네가 못 살게 해준다면 이 명분을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돼. 명분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잘 살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이제 도래했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잔재주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인민재판이 열리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요새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들고 꺼냅니다. 이제. 어떻게 꺼내냐? 니를 헷갈리게 해서라도 꺼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네가 나오게 해서 너는 인민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게 후천시대에 법이 있든 없든 국민들이 들고 일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도 너를 처단하게 하지, 법제주의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인민재판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국민이 일어나면 법이 바뀌는 시대에 엄청난 사회가 지금 앞으로 벌어질 테니까 이것이 후천시대가 돌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내 삶을 어려움을 풀려면 3년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사회는 3차원의 정확한 수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네가 3년을 노력을 했는데 네 삶이 어렵다.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3년간 나는 내한테 주은 일을 아주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 욕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요걸 정리를 하라는 거죠. 내한테 지금 주어진 일을 아주 이걸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서 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일이 안 맞으면 바꿔서라도 내가 맞는 일을 찾아서 3년만 그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해야지. 이 세상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일을 해도 30% 능률이 안 올라가. 이러면 기본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바르게 잣대를 갖다 놓고 열심히 일하면 이것이 100% 능률이 오르는데 그 힘이 내한테서 나오게 돼 있고, 근데 이걸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니까 이거는 70%가 아니고 30%도 못 넘어가는, 지금 이렇게가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절대 열어줄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망하자고 하는 거니까 큰일 납니다. 왜 국민들이 어려워도 지금 놔두느냐? 이걸 가르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선지식인이 나올 때까지 이분이 나와서 백성을 바르게 가르칠 것이고, 백성은 이걸 알아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전보다 즐거운 시대를 맞이하게끔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누가 가르쳐 줬어야 되느냐?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세상에 나왔던 사람들이 한 20년 이상 되죠. 전부 다 내가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나왔고, 목사도 있고 신임도 있고 도인도 있고 철학가도 있고 전부 다 나왔었죠. 교수들도 있고 내가 깨친 것처럼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게끔 지금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양반들이 이 대자연을 깨치지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 논리만 갖고 지금 이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바르게 사는데 어려운 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돼가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3년만 노력을 한다면 내 인생은 다 풀립니다. 노후 걱정을 안 해도 전부 다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다 풀립니다. 3년만. 우리 국민들이 이 노력을 해야만 되기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잘 살 생각은 하지만, 부채를 갚는 것은 내 잘못해놓은 거를 지금 이게 고통을 받으면서 갚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이렇게 갚는 거를 다 하지 말고, 응? 부채를 갚는 거는 얼만큼 네가 잘못해놨느냐 따라 가지고 상대들을 지금 이해를 잘못시키고 아주 내가 부채를 지는 데다가 감정을 뒤기 나게끔 해버렸으면 70%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순해가지고 이 원리를 알고 저 감정을 조금만 사게끔 하면서 내가 부채를 졌다면 30%씩 갚고 70%를 네가 쓰면서 니를 갖추면서 다시 이렇게 기운을 잡아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고집으로 너무 이래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면 저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럼 네가 열심히 일해도 70%는 뺏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요래서 힘이 든 거죠. 은행 부채는 30%씩 갚으면서 살게끔 돼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아갖고 나가더라도 30%씩만 꼬박꼬박 갚아가면서 내가 70%는 내가 써가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70%가 양이 작은 것 같지만 내 자신의 운용을 하는 이게 정신이 바르게 이렇게 잡히가 있으면 70% 갖고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한테 오는 질량으로. 근데 이게 나태하고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술을 모아야 된다든지 어디 스트레스 풀러 가야 된다든지 어디 뭐 쉬는 날 때 뭐 어디 가서 감을 찌르면서 막 돈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 백화점 같은 데 막 가가지고 어디 쇼핑을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쓰는 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서가 안정이 돼 버리면 내한테 주어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어지는 70%만 갖고 내가 뇌를 갖추면서 열심히 노력해 살면 안 어렵게 삽니다. 사회는 정확하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왜 다니며 바르게 내가 알고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절대 어렵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하고 거래해서도 안 되는 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직장 다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게 누가 또 돈거래 하라 그러대. 지금 그런 꼴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의논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빵도 같이 사 먹는 정비는 얼마든지 된다 이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와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는 다른 겁니다. 항상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임을 잊지 마라. 이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게 그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는다. 너 자신을 공부를 시키고 있다, 나라가. 요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장관을 하면서도 지금 봉급을 받고 있다. 장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장관 공부를 다 해가 뭐 하게? 인류에 필요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돼. 이 나라에서 장관 공부를 바르게 하고 나면 이 나라 장관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인류의 지도자로 지금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봉급을 받고 있다. 당신은 대통령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봉급을 받고 있지 않냐. 사회가 뒷바라지를 해주면 네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경비를 다 줘가며 이 나라의 일꾼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공부를 해갖고 내가 지금은 한 번만 이렇게 하게 하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옛날엔 두 번 또 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두 번씩 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한 번 빨리 하고 지적으로 네가 성장을 해가 인류에 필요한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인류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대통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업무만 갖고 막 이러고 막 일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날 돼 갖고 이제 졸업하라고 나가라 그러면 나와갖고 할 게 없는 거죠. 왜? 공부를 안 했잖아. 그 밑에 일을 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네가? 그 삽 들고 또 저 꼬랑까리 간대. 삽 들고. 농사하는 흉내 내고 앉았대. 지금 급한인 겁니다. 뭔가 빚이 좀 있어도 나 자신을 바르게 찾아갖고 바르게 접근을 하면 전부 다 소화하게 돼가 있습니다. 이걸 못 찾고 오래 가면 오랫동안 방치한 만큼 내가 아픔을 더 겪을 뿐이지 앞으로의 이 미래에 이제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익부 빈익빈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선천시대의 힘의 논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후천시대는 절대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구만 합니다. 돈을 운용하는 자들이 운용하게 하지 운용을 하는데 욕심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거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걷습니다. 다 걷어서 세상에 운용이 되게끔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보면 돈이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운용이 되는데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착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운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돈은 있는 자체로 운용되는 것이지 돈이 운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당신들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우리가 운용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벌어져요. 돈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있다.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시대란 말.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금땡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금땡이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서로가 이렇게 약속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면 되는 시대지. 돈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준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마음껏 내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내한테 많은 것이지 내 집에 많이 있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집에 돈 많이 갖다 놓으면 그 돈은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저 금고에 이어놓고 10년 지나도 저 금고 안에 있더라니까. 그건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거기다가 놔놓은 거지. 돈은 하나도 없어도 내한테 한 푼도 없어도 다 살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지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지표가 있는 것이지 돈이 이동해갖고 네 보겠더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쓸 만큼 전부 다 쓰고 사회에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보장되는 사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그것이 보장된다. 응? 앞으로 돈을 운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네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즐거운 세상이지. 돈을 전부 다 니한테 한 100억 주고 니한테 100억 전부 다 국민들한테 100억 줘버리면 이거 참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껏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즐거운 사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돈을 챙기고 많이 벌라고 달라들지 말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부익부 비익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을 때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 게 뇌를 죽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운용을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내가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을 못 살고 필요한 거를 못 하는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니까 기가 차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운용을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